자, 지난 K 화제 종목 2020년 8월 2일 8월 달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인보사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주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인보사 행정소송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다음 동영상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이니까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코오롱 인보사 행정소송 오늘 8월에서 9월 사이에 증인신문 진행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행정소송이 인보사 취소한 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인보사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보사의 안전성하고 유효성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임직원 분들이 이제 걸려있는 소송을 제외하고,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 그 환자들, 그 다음에 이 환자들 소송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소송에서 뭐 이기냐 지냐,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 소송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또 뭐냐면 이게 1심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심, 3심까지 가는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뭐죠? 그 미국 FDA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기 FDA에서 그 인보사 3상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쪽 시각처가 이기든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원고 측인 코오롱 생명이 이기든 피고 측인 시각처가 이기든 상관없이 여기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소송들의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와서 하냐면 원래는 이제 마이클 A 몬트 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마엔드라 S 라오라는 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마엔드라 라오 박사님. 이분의 이게 프로필입니다. 인스타인가 뭐 어디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줄기세포 생물학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라고 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뭐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겠죠. 보시면 이제 퇴행성 장애에 대한 임상 치료가 사용돼 400개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 라인을 생성 감독했던 분이고 미국 FDA와도 협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TGF 베타랑 뭔가 좀 상관 있는 논문이 있나 막 찾아봤는데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을 찾았다 생각하고 그거 해석하고 막 난리치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냈는데 저자명에 이분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방금 그거 알아내고 되게 현타가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요런 논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뭐 TGF 베타 및 FGF 신호는 중피 줄기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위해 중요한데 전사 프로파일링은 MSC를 아디피제닉 콘드로제틱 고련성으로 분화하는데 중요한 마크와 신호와 경로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주제에 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지만 이 해석은 파파고가 해주신 거고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바이오마커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TGF 베타랑 PDGF랑 베타 FGF가 혈청 없는 매개에서 MSG 이게 이제 그냥 만능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만능 줄기세포 이게 이제 스템셀이고 이게 이제 매뉴팩처링인가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충분하다 정도만 제가 찾아냈지 나는 걸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이제 줄기세포 쪽
이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보사가 한국에 출시되고 엄청나게 견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 엄청나게 견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만 나오면 그 줄기세포랑 비교가 됐고 실제로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뭐 카티라이프 이쪽에서도 인보사를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같은 그 뭐지 부위에 같은 치료제로서 경쟁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줄기세포 권위자 시랄이니까 조금 예. 원래 오시기로 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마이클 A 몬트 이 부분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예전에 그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다 지웠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그 안전성과 유효성 에 관련된 논문을 하신 거. 요게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의 임상 과정에 대한 논문을 이제 내신 겁니다. 19년 아마 11월 달인가 내신 건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변형인자 베타1 이게 이제 TGF 베타1입니다. 발현하는 인간 세포를 활용한 골간염 치료의 유명한 유전자 기술이 개발됐다. 이게 이제 인보사입니다. 이 치료법의 안정성과 효능은 1단계, 2단계, 현재 3단계 임상 시험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잘못된 식별 오류로 인해 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에러 이 세포의 기반의 유전자 치료법이 처음에 승인되었던 세포와는 다른 세포로 기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10년 이상의 데이터에 의해 안전 프로파일이 입증되었으며 종양 유전성 또는 기타 장기적 안전 문제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모든 연구에서 치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요. 의약품의 한 성분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제품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게 이제 임상의 일관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기술, 사용 이력, 개발 효능, 최근에 그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 양식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시한다라는 논문을 냈어요. 이거 냈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거 마이클 A 몬트 이 분께서 인보사를 개발할 때 참여했다는 분으로 그 다음에 이 논문이 게재된 그 사이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권위 있는 사이트는 아니라는 이유로 아주 깔아뭉갰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그동안 연구했던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나왔던 결과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통계적으로 전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분이 안 오시는 건 조금 안타깝다. 왜냐면 우리 그 마한다드 S 리오님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도 조금 찾아보면 나왔는데 에이몬트는 나왔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소송 미 FDA 판결이 청신호로 작용할까? 여기가 이제 이 뉴스를 이제 우리 미국에 계신 암코님이라는 분께서 링크 달아주셨는데 뭐 제 카페 어딘가에도 스크랩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 좀 객관적인 기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냥 단지 이제 한 문구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원고는 코롱생명과학이고 피고는 식품 식약처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신장세포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자 이겁니다. 이게 신장세포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자 이게 성분이 뒤바뀌었다라는 이 문구를 바꿔야 돼요. 빨리.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연골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신장세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성분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따구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니고 식별 오류예요. 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에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상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세포의 식별을 연골세포로 잘못하였고 그것이 2017년 또는 2019년에 발견된 것으로 임상 중간에 세포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성분 변경된 게 아니야. 세포가 바뀌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법정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코오롱생명 측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그 논리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SBS 조동찬 기자가
이 임상의 일관성을 단 한 줄의 기사로 병신을 만들어 놨는데, 예,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별 오류라는 얘기를 그 코롱생명과 홍보 쪽에서 언론사에다 계속 주지시켜줘야 돼요. 이건 식별 오류다. 성분 변경이 아니라. 왜 이게 성분 변경이냐. 처음에 이름을 이름을 잘못 찐 거이기 때문에 식별 오류다라고 기사를 정정을 요청을 해야 돼. 하지를 않아, 근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이거 식별 오류냐, 성분 변경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냥 네이버에 성분 변경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분,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루고 있는 것이 변경, 다르게 바뀌어 새롭게 고침이에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르게 바뀌어서 새롭게 고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성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분 변경만 들으면 이게 중간에 세포가 바뀌었구나,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보세요. 식별 오류, 식별, 분별하여 알아보고, 분별하여서 알아보는 게 식별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분별해서 알아보는 게 실패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다른 거를 지금 모든 언론에서 성분 변경으로 쓰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로 2019년도 4월 1일 날, 4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이때 기자회견 할 때 이 문구를 못 씀으로써 이 문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그 어려운 얘기, 처음부터 이게 이거였는데 이게 이러거여서 이렇게 돼서 인보사는 안전합니다. 이거 할 때 처음에 처음 2005년도 주머니 세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왜 틀렸는지를 식별 오류로만 정확하게 표현해줬다면은 얘기가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두 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식별 오류라고 쓰고 있는 거고 언론사에서는 성분 변경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측에서 꼭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찾아가서도 지랄을 하면서 난리 쳤는데 안 바꿔준 상황이거든요. 이건 진짜로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석 사장님 보고 계시면 좀 홍보 좀 얘기 좀 해서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 법무팀에서 봤을 때 이거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꼭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오는 느낌, 뉘앙스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식별 오류랑 성분 변경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제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임삼이 아닙니다. 임상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면 임상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나면 모든 일이 확고해져요. 왜냐하면 식약처와 둘이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프로토콜을 짰죠. 임상 프로토콜. 그래서 중앙약심회의록도 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비추어 그 통계 자료를 우리가 변형시킨 게 아니잖아. 그 임상 데이터가 있잖아.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처에서 2상에서 3상 가라 그랬고 3상에서 어디 가라 그랬다? 허가까지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까 임상 결과에 나온 유효한 결과값, 그냥 부작용에 대한 통계값을 활용해서 식약처가 허가를 했어. 쥐네가 허가를 한 거야. 성분이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라 식별이 오류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성분 변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또한 인보사의 주머니 세포인 신장세포가 방사선 조사로 사멸한다는 것을 식약처에서 확인한 게 있어요. 이건 뉴스에도 나왔고 식약처에서 실제로 그 기자회견할 때 낸 겁니다. 그리고 무릎 연관에 혈관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또 부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 결과나 그런 걸로 나온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건데, 논리상 연골안에 방사선 조사를 한 신장세포를 넣었을 때 암이 발생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니네 이런 증거 있어?
자, 이거는 약심회의에 이 그 신장, 그러니까 신장세포, 그러니까 주머니 세포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를 동물 실험 결과로 확인한 게 있어요. 바이오마커가 있단 말이야. 예. 바이오마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이거 주머니 세포를 넣고 연골 안에 주머니 세포를 넣고 여기 사람 연골을 다시 째가지고 뭐 3주나 4주 있다가 진짜 여기서 혈액 빼가지고 여기 연골 안에 있는 액을 빼가지고 진짜로 사멸됐나 안 사멸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주머니 세포를 특정한 물질로 염색을 해서 그 염색된 게 그 체내에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니나를 그냥 피검사 하나로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증거가 동물 실험에서도 안 나왔고 인체 실험에서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다녀서 암이 발생한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반대로 예, 식약처에다가 예,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논리를 피면은 저는 본안 소송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미국 FDA에서 예, 삼상을 허가를 했는데 이게 그냥 뭐 100명, 200명 맞는 게 아니야. 1000명 맞는 거예요. 무려 1년 동안 한국에서 3,700명이 맞았는데 그거를 그중에 4분의 1 정도를 맞추는 큰 임상입니다. 근데 FDA에서 암 생긴다는데 이거를 1000명한테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1000명 다 맞는 건 아니야. 한 500명 정도 맞을 거야. 이게 한 10명 정도 맞는 것으로 알고 1025명인가 지금 임상 적용이니까 그럼 500명 정도한테 이걸 맞춘다. 이게 가능한가요? 암이 나온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예, FDA에서 이거 허가한 게 그러면 이게 FDA가 미쳤냐? 예,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 자, 제가 지금 언론을 이제 계속 봤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던 부분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 3,700여 명이 맞으셨어. 이분들이 다 건강하셔가지고 연골도 다 좋아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인보사의 반응률이라 그러죠. 실제로 효과 있는 게 80% 정도예요. 예, 80% 정도입니다. 80% 정도면 20%의 환자분들은 안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한 740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딱 맞는다고 보면. 그럼 이 740분이 있었고, 그리고 인보사를 맞은 후에, 예, 급성 백혈병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예, 그 난소암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암으로 재발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안 나왔다면 예, 좋았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이게 인보사와의 암과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신 부분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게 진짜 인보사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회사 측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면 좀 연구를 하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가령 뭐 100만 명 맞으면 한 명이 암이 발생한다. 이건 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3,700명 중에 두 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이게 통계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인보사랑 예, 인과관계가 있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예, 암과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킴스의 그 누구야 그 변호사도 지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실험한 결과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서 간다면 저는 지기가 좀 어려운 싸움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판사 아니에요. 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웅렬이 형님께서 이제 13일 날 하신다는데, 예, 이우석 코롱생명과학 대표와 코롱티슈진 또 이제 재판을 같이 봤는데요. 저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예, 소병석 판사님께서 오전 10시에 열린다니까 아마 예,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분들 소송 관련된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이제 웅렬이 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금 내용이 다른데 실제로 잘못한 사항이 있다. 예? 웅렬이 형이나 우석이 형이나 아니면 뭐 김수정 박사님이나 뭐 혹은 뭐 조모 이사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사님들 양윤 뭐 다 있잖아요. 뭐 예, 임직원 여러분들 이분들이 실제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확고해요. 이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주주들 손해보고 한 거 생각하면 예,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소송이 되게 웃기게 된 게 뭐냐면 그냥 예,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웅렬이형 같은 경우는 예, 멋있게 퇴직하시고 예, 470억 퇴직금 받으시고 가셨는데 예, 이분은 뭐야? 나 보고받지 않았어요 하면 됩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럼 2번 예, 우석이 형 이외에 임원들 있으시잖아요. 임원들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보고 안 했어요. 그러면 웅렬이 형을 잡아갈 뭔가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뭐 녹취라기로든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없고 야, 너의 넷째 자식 일인데 그걸 네가 몰라? 그래서 잡아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김수정 박사님 이하 예, 뭐 여러 임원들 예, 이분들은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하면 돼요. 몰랐다 하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뭐 회계라든가 뭐 뇌물, 뭐 접대, 예, 2주 뭐 6번 만나서 30만 원 접대했다고 언론 기사에 났던 적 있죠. 뭐 이런 걸로 뭘 해야 된다면 뭐 그다음에 인보사의 뭐 과장 광고, 예, 이런 걸로 뭔가를 맞아야 된다면 예, 저는 실형보다는 뭐 집행유예나 혹은 뭐 뭐죠? 그냥 보상 뭐라 그러죠? 벌금? 예,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진짜로 구속 요건이 되고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큰 시각처와의 무슨 그런 게 있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석이 형님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우석이 형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예, 칼씨라는 분과 그다음에 이범성님하고 해서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293 세포 예, 신장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 발표로 나왔어. 예,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이게 과연 이분 그 우석이 형한테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가지고 이게 법정 효력이 가겠느냐라고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우석영이 잘못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는 위치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소송 관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칼씨가 와서 증언할 거냐? 그럼 범섭이 형이 와서 증언할 거냐? 혹은 지금 현재 노문종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대표가 와서 증언할 거냐? 안 해. 이분들 전부 미국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소환이 안 돼요. 소환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이어서 소환을 하려면 이분들이 뭐 뺑소니를 쳤든 아니면 뭐라 그럴까 뭐 접촉사고라도 났든 한국 내에서 무슨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고고구실로 이제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밖에 없고 이걸 만약에 소환하려면 뭐지 그 뭐 범죄인 인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변호사들이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분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형사소송에 걸려 있다. 그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이게 가능한데 이게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칼씨 형이라든가 뭐 범섭이 형 자꾸 그 우석이 형, 웅렬이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랑 안 친하지만 저는 그분들이랑 되게 친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 별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칼씨라는 분은 티슈진에서 해고를 당하셨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해고를 당하셨는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지. 요 사건에 관련돼서. 이분이 해고를 당했는데 티슈진에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제 막 쏟아놓고 갔다. 그럼 과연 이게 만약에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증언의 어떤 그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석이 형도 그러니까 이게 법이 상식과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법은 절차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형식적인 면, 그 소송의 형식적인 면. 근데 그거의 요건을 다 갖출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우석이 형도 뭐 크게 뭐 맞을 확률이 않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으로 제가 분석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뭐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되게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만족할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잘 되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막 지금 생명과학 경영지원팀은 전부 그러니까 우석이 형도 사무실 옮긴 거야. 그 본사 옆에 상가로 본사 바로 지척에 놔두고 그리고 계열사에 부동산 팔고 계열사에 돈 빌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란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메마릅니다. 송기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송기로님 그렇게 유명하신 분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잊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는 좀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주주들하고 어떤 접촉면을 갖는 건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언론 보도에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암만 일을 잘해도 언론 보도가 이상하게 나가면 회사는 일을 못하는 거야. 주주들이 볼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근데 홍보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성분 변경이라고 써여 있는 모든 언론사 다 공문 보내서 식별 오류를 고쳐달라고. 그게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뭐가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따지고 들면 엄청 많아요. 고쳐야 될 거. 어쨌든 그 부분 관련돼서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